저에게는 어렸을 때 가장 큰 염원이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항상 품어오던 그런 소원 비슷한 거였는데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성사되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뜬금없이 저에게는 너 엄마 만나볼래? 너네 엄마는 예전부터 너 만나게 해달라고 나한테 그랬었는데 네가 준비가 됐니? 저는 그때도 사실 어이가 없었어요. 무슨 준비가 되고 말고가 어딨고 이런 반고도 없었던 이야기를 마치 예전부터 계획해 오셨는데 저와 함께 그런데 마치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미뤄왔다 그런 느낌으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는 평소처럼 그냥 듣고만 있었죠. 그래서 그냥 만나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또 어이가 없었던 게, 이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걸 지금까지 못 만났다고? 제가 쓴 가족 소설을 읽으셨다면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제가 들은 버전은 할머니에게서만 들은 버전이 있는데 항상 할아버지 탓을 하셨어요.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이고 엄마네 집은 가난한 집인데 그 가난한 집의 첫째 딸 거기에 남동생이 3명이 딸린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너희 할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 저런 애는 분명히 우리 집 돈을 다 빼돌려서 자기 남동생들 주고 헐어머니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들어오는 애다. 절대 안 된다. 그러셨대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자랐고 항상 할머님의 말씀에 의하면 할머니는 엄마 편이셨고 저를 이제 임신하셨을 때 결혼 허락 받으려고 그 할아버지 집의 3층에 있는 다락방에서 살게 해주셨다고 몰래.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3층에 올라가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시니까 거기에서 살면서 제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할아버지가 회사에 가실 때만 그 방에서 나오시고 저를 출산하실 때까지 그렇게 사셨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너가 태어났는데 이제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너가 울어서 할아버지가 주말에 이제 1층에서 신문 보고 계시는데 위층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면서 올라가셔서 저를 엄마랑 구석에 숨어있는 걸 찾아내셨대요. 이건 다 할머니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얼만큼이 진실이고 조금 과장됐거나 다른 점이 있거나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아빠하고도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때 하필 아빠는 출장 가셨던 기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걸 보시자마자 바로 할머니를 잡아채서 바닥에 던지시면서 집안에 예를 들였다고 너가? 이 아기를 낳았다고? 네가 이 집의 주인이냐? 네가 이 집에 이 배의 사공이냐? 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시면서 할머니를 때리셨대요.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부담 못하셔서 뛰어나오셔서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아버님 다 제 탓입니다. 저를 때려주세요. 어머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는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 내 집에서 나가라. 그러셨는데 엄마가 계속 이렇게 붙잡고 울고 그러시니까 할아버지가 아는 경찰 분들에게 전화를 거셨대요. 그래서 주거침입죄로 저희 엄마를 잡아가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저와 나눠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물론 제가 믿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아직 어려서 별로 깊게 생각을 안 한 걸 수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가 저에게 특별히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나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밉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던 게, 그냥 저를 제일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뭔가 그냥 신화 속에, 동화 속에, 책 속에서 본 이야기? 그런 느낌이지 와닿는 게 없었고, 특히 제가 엄마 얼굴도 모르고 성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엄마라는 존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타이틀만 있을 뿐이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냥 특별한 미움이나 원망 같은 건 전혀 없이 자랐어요. 엄마가 쫓겨나시면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울고불고 그러면 지인이라도 제가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가겠다고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시는데 할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애 데려가면 그걸 빌미로 계속해서 돈을 요구할 거라고 안 된다고 하셨대요. 그러시면서 저 애도 보기 싫으니까 고아원에 갖다 주라고 그러셨었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안 그러시니까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점점점 저한테 스며들으셔서 저희 집에서 저를 제일 예뻐하시는 분이 할아버지가 되셨대요. 제가 항상 하비야 하비야 그러면서 쫓아다니고 음악만 틀어주면 춤추고 막 그랬었대요. 귀엽게 굴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다 모든 게 기억이 없지만 아무튼 그런 들은 이야기가 있고 이제 커서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면서도 할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게 직접 느껴지니까 그런 이야기만으로 할아버지가 싫어지거나 미워지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엄마에 대한 정이나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미 간 상태에서 방학에 왔는데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아빠가 그러셔서 그냥 갑자기 성사가 됐어요. 그런데 왜인지 저희 할머니와 큰고모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냥 들으시면서 좀 안 좋은 표정이셨고 큰고모는 왜인지 절대 안 된다, 절대 만나게 해주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랬었는데 어쨌든 약속이 잡혀서 이제 아빠가 저를 아침 시간에 엄마를 만나는 곳으로 데려다 주시면서 차 속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네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받아간 돈으로 그 음식점 차려서 굉장히 잘 됐고 또 애가 똑똑해서 그런 증권? 주식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니네 엄마 돈 되게 많아. 지금도 광화문에서 2층짜리 갈비집 하고 있고 엄마랑 잘 지내두면 좋아 그러시는 거예요. 니네 삼촌들도 니네 엄마가 그 돈으로 다 가게 차려줘서 지금 너네 엄마 만나러 가는 것도 그 둘째 삼촌 호프집인데 삼성 건물 바로 앞에 있는 호프집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만날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아빠가 딸에게 엄마와 삼촌들과 잘 지내라는 이유로 하실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무튼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하에 있더라고요. 호프집이. 그래서 갔는데 이제 아침이니까 텅텅 비었고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있는 테이블에 어떤 여성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가 사진도 한 장 남겨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엄마 얼굴도 몰랐어요. 근데 딱 봐도 저랑 닮으셨더라고요. 저보다 예쁘시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엄마는 저를 보시자마자 바로 손을 잡고 우시더라고요. 저는 울음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냥 모르는 예쁜 아줌마가 내 손을 잡고 울고 계시구나. 끝. 그냥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와 너무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가 그냥 제 성적에 거의 제정신이 아니실 정도로 미친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거의 자살하려고 했을 만큼 저를 들들 볶으셨어요. 제가 그런 할머니가 원하시는 성적을 계속 받아와야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엄마를 만나고 싶었던 이유 그리고 그런 상상을 하면서 울고 그랬던 이유가 딱 그거 하나예요. 그냥 나의 모든 고통과 여기에서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을 다 고자질하고 싶다 엄마께.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겠지. 엄마라면 할머니처럼 그렇게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아무 조건 없는 그냥 내 딸이니까 사랑해 주시겠지. 그냥 딱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었었는데 막상 만났는데 저는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울음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 진짜 너희 집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엄마가 힘드셨던 이야기를 저에게 쏟아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듣고 있었죠. 너네 할머니, 와, 진짜 여왕처럼 군림하셨어. 무서워도 어쩜 그렇게 무서우시니? 서슬이 펄해가지고 나는 진짜 너무 무서웠어, 너네 할머니. 엄마를, 너네 아빠가 있을 땐 안 그러시는데, 아빠만 회사에 나가면 180도 바뀌셔서 엄마를 무슨 하인 부리듯이, 시녀 부리듯이 부리시는 거야. 그래서 그 큰 집을 엄마한테 다, 지금 임신한 상태인데 너를 엄마한테 다 무릎 꿇고 걸레질을 하라고 시키시는 거야. 그것도 이제 한복 입고 나는 계속 하루 종일 닦고 쓸고 걸레질하고 그렇게 했어, 너를 가진 상태에서. 그런데 그것도 그냥 시키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바닥을 닦고 있으면 옆에 서서 팔짱 끼고 보시면서 여기 잘 안 닦였잖니, 저기도 구석이 먼지가 있잖니, 그러시면서 하나하나 지적하시는 거야. 무슨 마녀인 줄 알았어 나는. 사실 엄마가 그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거든. 너희 집에서 우리 집도 잘 살았어. 너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사업 크게 하셔서 우리 집도 부자였어. 엄마는 외동딸이고 너희 할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사랑하셔서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셨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때 딱 내가 너희 아빠를 만난 거거든. 그래서 너를 가졌고, 그랬는데 내가 너희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은 거지. 듣고 있는데 이제 저에게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제가 들은 것과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엄마를 멈췄어요. 엄마, 그런데 제가 할머니에게 듣기로는 저희 할아버지가 엄마를 추천하신 거라고. 그렇게 경찰 부르셔서.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어머, 얘 아니야. 너희 할아버지는 엄마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 너희 할머니가 그렇게 무섭게 대하셨지.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헤어질 때도 너희 할아버지는 엄마 따로 부르셔서 그때 당시로는 큰 돈 쥐어주시면서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다 잊고 가서 잘 살아라, 애 걱정은 하지 말아라, 우리가 잘 키울 테니까 그러셨어. 그래서 나는 그냥 너네 할아버지 믿고 간 거야. 여기까지 듣고 이제 생각이 많아졌는데, 저는 모든 걸 다각도로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왔기 때문에, 특히 저희 집 같은 환경에서는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편도 많고,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여왔기 때문에 엄마 말씀을 듣자마자 이제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쌓여온 경험상 모든 빅데이터를 동원해서 머리를 돌리면서 큰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모두가 진실을 말했겠지만 그 진실은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의 진실이고, 그게 진짜 팩트라고 할 수는 없고, 팩트들은 모두의 이야기 속에 조금씩 파편으로 숨겨져 있다. 그 끝들을 조합해서 가장 진실에 근접한 팩트를 내가 찾아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알아온 저희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지금 보았을 때 저희 엄마가 거짓말을 하실 분은 아니시라는 그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실 이유가 없으시다는 그 사실, 그 모든 걸 조합해 보니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매일매일 부딪히는 할머니가 무섭게 느껴지신 거고, 제가 저희 할머니 성격을 아니까 어떤 분이신지 거짓말을 하신 건 아니라는 걸 알겠고,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악마는 또 아니시니까 그렇게 엄마를 뺑덕엄멈처럼 대해놓고 저에게 뒤에서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셨다기보다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중간에서 불안하고 남편과의 사이를 담보로 지금 하시는 일이시니까 아무래도 그 불안을 그렇게 나쁘게
엄마께 표출을 하셨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약간 저희 할머니가 약간 좀 거만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신 건 맞거든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분명히 저희 할머니가 말씀하신 행동들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했어요. 그것들이 맞긴 맞는데 이제 또 저희 할아버지는 선을 깨끗하게 긋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엄마께는 마지막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대해주신 거라 그런 느낌이었고,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건 절대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치졸하거나 비열하게 줄 걸 안 주시고 그렇게 추잡하게 끝내실 분은 아니시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모두의 말이 사실이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관점들이 다 조금씩 다를 뿐이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오래 만나지 않고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만 하고 대체로 저는 듣는 입장으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엄마에게 하소연하고 싶었던 건 하나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저녁까지 같이 먹고 가자고 하셨는데 제가 할머니가 빨리 오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게 느껴졌었어요. 저는 엄마를 만나기 전에도 저희 할머니가 저와 할아버지 관계에서도 불안해 하셨으니까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아니까 제가 알아서 빨리 와야겠다 생각을 했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또 복도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평소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학교 다닐 때도. 그러시면서 다짜고짜 뭐 이렇게 늦게 오냐, 나는 아까부터 너를 기다렸고 저녁도 안 먹고 기다렸고, 그러시면서 계속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부터 그게 너무 숨막혔지만 저는 한 번도 말대꾸를 한 적이 없는데 이날은 그냥 그렇게 저를 또 목매고 기다리시는 그 모습이 그냥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또 저러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정말 저도 지금 생각하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딱 그랬어요. 왜요? 제가 엄마 오래 만나면 뭐 안 될 일이라도 있어요? 찔리시는 거 있으세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아니 인연이 없다 대고 감히 나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지 엄마 편을 들고 있어? 그러시면서 제 머리카락에 또 손을 넣고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복도에서.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그냥 제가 집 안으로 힘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너 여기 가만히 있어. 그러시면서 부엌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이제 너무 그냥 다 너무 짜증나서 짐을 챙겼어요. 어디 갈 데도 없지만 정말 제가 아빠를 너무 싫어하지만 차라리 아빠 집에라도 가야겠다. 그래서 짐을 챙겼어요. 근데 할머니가 저쪽에서 이제 식칼을 들고 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방문을 잠궜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막 방문을 두드리시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워줬더니 감히 나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지 엄마 편을 들고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러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저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할머니가 지금 식칼 들고 저 죽이려고 하신다고 좀 와서 저 좀 픽업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아빠는 그 와중에 이제 저를 데려다 주시고 가시는 길이셨거든요. 아직 그 주변이라고 하셨는데 금방 오시겠다고 하시면서도 너네 할머니가 식칼을 들고 너를 죽이려고 하신다고? 무슨 소리야, 너네 할머니가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아무튼 빨리 오시라고 그랬고, 그래서 오셔서 저를 데려가셨는데 그때 또 깨달았죠. 저희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 예전에 너네 할아버지가 나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 불러서 정신병원 사람들 불러서 넣었는데 감금했는데 너네 아빠랑 고모들이 나를 구해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천하의 악마 이야기를 하셨어요. 할머니께는 죄송하지만 그런데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그것조차 이해하게 되었어요. 왜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셨을지.
그러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진짜인가 할머니가 지어내신 이야기인가 그랬는데 정말 그랬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엄마가 또 그러셨거든요. 어머 얘 근데 너네 할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니? 너네 할머니가 지금 너희 아저씨 엄마랑 같이 사는 아저씨 일터에 전화를 하셔서 지금 너랑 같이 사는 부인이 예전에 지금 당신의 큰딸 지인이랑 똑같은 이름의 아이를 낳았었던 거 아냐 그러셨대. 그래서 너희 아저씨가 나한테 그거 사실이냐고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너희 아저씨가 나는 사실이라고 이혼하려면 하라고 그랬지. 엄마는 이혼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혼하려면 해라 그랬지. 그랬더니 너네 아저씨가 오히려 매달리면서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고 지은이 같이 만나자고 그래서 지금 만나게 된 거야. 아저씨도 너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왜인지 약간 발끈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말씀을 잠시 끊고 여쭤봤어요. 엄마 그런데 그 전화를 하신 여자분이 왜 저희 할머니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머 얘 엄마는 누구한테 원한 사고 그러는 사람 아니야. 나한테 그럴 사람이 누가 있니? 너희 할머니 빼고. 그리고 중년 여자라고 하셨고 엄마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엄마 직속 식구와 너네 집 식구밖에 없는데 누가 그랬겠니?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약간 할머니 편을 든 거잖아요. 제 마음속에서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랬었는데 지금 집에 와서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아까 전에 할머니 편을 들어드린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 끝에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쩜 이렇게 너를 잘 키워주셨니? 엄마가 키워도 너 이렇게 못 키웠어. 내가 진짜 개인적으로 너희 할머니한테 감정이 많지만 너 키워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언제 진짜 한번 찾아뵙고 큰절 한번 드리려고. 엄마의 그 말씀을 듣는데 저희 할머니가 가끔씩 제정신으로 돌아오실 때 저희 엄마 칭찬을 하셨던 게 있는데 그게 기억이 났어요. 화가 나신 날은 그런 창녀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다. 너희 아빠가 그런 창녀를 데려와서 내가 이혼당했고 뭐 이런 식으로 쿡쿡 찌르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제정신으로 돌아오신 날에는 걔는 진짜 애 자체는 정말 괜찮았다 그러시면서 항상 아침이 되면 할아버지 회사 가시면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고 내려와서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고 또 이제 내 친구들이 놀러 오면 다과상 차려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쁘게 차려와서 이것 좀 드시면서 말씀들 나누세요. 그러면서 방에서 나갈 때도 안방에서 나갈 때도 뒷걸음질로 나가고 애가 그래서 내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고 어디서 저런 애를 데려왔냐고 그랬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집안이 할아버지가 원하는 집안이 아니라서 안 된 거라고 그러셨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할머니의 진심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정서가 불안하실 때 마음의 안정이 안 되실 때 항상 욕을 하시거나 나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살면서 느낀 건 엄마의 역할이 거의 가정의 행복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본인은 엄마 자격이 없다.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하고 정서가 불안하다 그러신 분들은 제발 결혼하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본인만 망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가정 자체 전체를 완벽하게 불행에 빠뜨리고 특히 엄마와 특별하게 연결된 아들의 인생도 완전히 망치고 성격도 망치고 그냥 모든 게 파괴된다고 저는 느꼈어요. 왜 엄마한테만 그러냐 아빠도 잘못이 있지 그러시겠지만 제가 엄마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모든 탓을 돌리는 것까지 들리는 건 그만큼 엄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그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엄마가 가정의 모든 것이라 생각해서입니다.